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산화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경우 산화막 형성이 쉽습니다. 특히 실리콘 디옥사이드가 실리콘과 형성하는 계면 특성이 우수하고 두껍게 성장했을 때는 디퓨전 마스크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에칭 셀렉티비티도 우수하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산화막의 경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요. 우선 게이트 인슐레이터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소자를 전기적으로 분리하는 역할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식각 공정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잘못 식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한 이온 주입 공정에서는 도펀트 주입을 방지하는 도펀트 배리어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별로 산화막 형성하는 공정이 다른데요. 상대적으로 저온에서도 공정이 진행 가능한 어노다이제이션, 스퍼터링, 진공증착 등이 있습니다. 더욱 온도를 높인 경우에는 CVD 공정을 사용해서도 산화막 형성이 가능합니다. CVD 공정을 통한 산화막 생성은 증착 공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알아볼 공정은 열적산화, 드라이 옥시데이션, 웻 옥시데이션입니다. 한국말로는 건식산화, 습식산화라고도 말을 합니다. 주로 고백도 이상의 고온에서 공정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온에서 진행되는 공정들의 경우 산화막 소스들을 증착하는 공정들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알아볼 옥시데이션 공정은 산화막을 성장시킨다는 개념이 더 알맞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옥사이드와 실리콘 사이의 인터페이스 트랩 스테이트 덴시티가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서브스레시홀드 스윙이 줄어들어 소자의 스위칭 성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브스레시홀드 스윙의 경우 반도체 공학 내용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산화와 건식산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장 속도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것은 실리콘 디옥사이드에서의 H2O와 O2의 용해도 차이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느린 성장 속도를 가진 건식산화 기법은 실리콘과 산소를 반응시켜 산화막을 생성합니다. 산소 외에는 다른 불순물이 없기 때문에 산화막과 실리콘 사이의 결합 밀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막질이 치밀하고 단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모스 소자의 1000옴스트롱 이하의 두께의 산화막을 생성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습식 산화의 경우 물을 사용하여 성장 속도가 더욱 빠릅니다. 또한 두꺼운 산화막이 생성됩니다. 반응식에 수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불순물이 존재하여 건식 산화와 비교했을 때 산화막의 막질이 치밀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화학식으로 건식 산화와 습식 산화를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산화 전과 후를 그림을 통해 나타냈는데요. 연두색 산화막이 실리콘 위에 증착된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형태인 것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산화막 두께에서 실리콘에서 만들어진 두께와 실리콘 디옥사이드의 두께의 비를 계산하는데요. 간단한 화학 계산을 통해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마다 비율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깔끔한 숫자로 떨어지는 계산값을 가져왔습니다. 두께의 경우 부피와 비례한다는 것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구해보겠습니다. 실리콘의 원자 번호는 14입니다. 원자량은 중성자 14개와 양성자 14개를 더해서 28. 실리콘 디옥사이드의 분자량 역시 똑같이 구해주면 60입니다. 실리콘과 실리콘 디옥사이드의 밀도는 주어져 있습니다. 부피는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비례식으로 구하게 되면 실리콘 두께의 비는 0.45, 실리콘 디옥사이드의 두께는 1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실리콘 위에 증착된 것이 아니고 실리콘이 산소와 반응하여 실리콘 디옥사이드로 변화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산화막을 형성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4가지 사항을 뽑아봤는데요. 우선 이전에도 말씀드린 용해도 차이, 그리고 결정 방향에 따라서도 산화막 성장 속도가 차이가 많이 합니다. 결정 방향 내용 또한 마찬가지로 반도체 공학 내용이긴 합니다만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11 방향의 웨이퍼가 상대적으로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실리콘 원자를 보유하고 있어 더욱 속도가 빠릅니다. 면밀도의 경우 111 방향의 웨이퍼가 1.1배 높지만 댕글링 본드가 더 많아 실제로는 2배 정도의 산화 속도가 차이 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고 시간을 길게 가하면 산화 성장이 더욱 두드러지게 성장합니다. 또한 도핑 농도가 높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산화 속도가 빠릅니다.
산하의 경우 보통 퍼니스라는 곳에 웨이퍼를 넣고 진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학교 내 연구소 단위에서는 수평형 퍼니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퍼니스에서는 산하 공정뿐 아니라 열 처리를 진행하는 수많은 공정이 진행되는데요. 실제로 반도체를 양산하는 대기업에서는 수직형 퍼니스를 사용하여 산하 공정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장비가 누워있는 형태보다는 서있는 형태가 면적을 덜 차지할 것이고 더 많은 면적을 활용할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더욱 이득일 것입니다. 또한 공정의 오염 제어가 수평형 대비해서는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상 내용 중 틀린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